인기 유튜버 쯔양이 고백을 했죠. 지난 4년 동안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하고 착취당하고 했다. 이런 고백을 해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업소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인터넷 방송에 따른 정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다라고 들었는데요.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이런 남모를 고통해 팬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건 이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몸에 상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폭행으로 인한 뭔가 상처였다고 하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말이 남자친구지 협박하고 또 무슨 돈 벌어오라고 자꾸 요구하고 네. 이게 말이 남자친구지 정말 사람을 도구로 보고 착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쯔양 측은요. 4년간 내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고 협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간 당했던 전 남자친구로부터의 폭행 이 녹음 파일 중에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 파일을 들어보면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의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간 얼마나 많은 폭행이나 협박에 노출됐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쯔양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거는요. 전 남자친구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협박으로 어떤 돈을 벌어오게 시켰다라고 하면 공갈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연인을 괴롭히면서 착취를 이어가는 사람들. 문제는 지금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의 분노 유발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연인이란 이름의 노예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너튜버입니다. 이 1,000만이면 정말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너튜버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쯔양이 이렇게 자신의 일을 고백한 것도 쯔양 개인만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한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쯔양이 이 같은 사실로 인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또 논란이 이어지면서 쯔양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금 더 진실을 알리는 네. 그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쯔양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대학생, 휴학생으로 있을 때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남자친구가 잘해줬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쯔양이 이별을 고했는데 갑자기 네 몰카 내가 가지고 있다면서 몰카를 빌미로 해서 협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쯔양의 이야기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그렇게 맞다가 이제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곳,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에 데려가서 거기서 일해서 돈 벌어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앉아서 너는 술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전 남자친구가 얘기해서 결국 가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유흥업소에서 번 수익마저도 이 전 남자친구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쯔양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과 갈치 무려 4년간 계속됐고요. 너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발생한 수익까지 4년 동안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쯔양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너튜브를 시작한 건 역시 전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 업소에 가게 된 게 쯔양 측 주장에 따르면 결국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가게 됐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전 남자친구한테 나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 남자친구가 그럼 너 돈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전부터 이 쯔양이 방송 생각을 해왔는데 그 쯔양이 이 업소에 갖고 싶다
싶지 않아서 나 방송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 쯔양이 늘 귀엽고 밝은 모습만 보여줘서 저희가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시작한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번 수익도 남자친구가 다 가져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쯔양이 사실 먹방 유튜버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쯔양에게 돈을 정말 전 남자친구가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방 너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치킨을 시킬 돈도 없었다. 이렇게 쯔양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너튜브가 인기가 많아지자 결국 이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차리고요. 자신이 소속사 대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7대 3으로 그러니까 소속사 7 그리고 이 쯔양은 3 이렇게 나눈 불공적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30%마저도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인가 쯔양이 그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유튜브 다 내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역시 전 남자친구의 강요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취양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뒷광고 논란 이 또한 전 남자친구가 한 것이다라고 쯔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쯔양은 이 뒷광고 논란에도 피해자였다는 것이 쯔양 측의 이제 의견이고요. 또 그간 남자친구에게 협박받고 이 폭행당한 녹취 파일만 쯔양 측 변호인이 얘기할 때 3,800개에 달한다. 근데 영상으로 그때 그 라이브로 이제 공개됐던 건 그 3,80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쯔양 측 변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한 개의 이 녹취 파일이 그대로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변호사들이 공개한 사진 지금 보시면 폭행당한 이 상해당한 흔적들이 그대로 공개가 되죠. 네. 쯔양 측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리다가 방송은 해야 되잖아요. 수익을 얻어들이려면. 그래서 얼굴은 빼고 때렸다라는 것이 또 쯔양 측의 진술입니다. 4년간 거의 매일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을까? 분명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쯔양 측에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용기를 내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만나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하려고 하면 또 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더 큰 폭행이나 협박이 올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무기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랜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에서 계속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무기력해지고요. 결국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돼서 누군가에게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야,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갈취하고 때리고 뭐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전 남자친구가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정말 당당했다면 수사를 떳떳하게 받아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쯔양이 이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영상을 함께 공개한 이 쯔양 측 변호인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용기를 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도 어마어마합니다. 성폭행,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습 상해, 심지어 뭐 공갈, 강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정말 그 죄명만 해도 여러 개에 진짜 해당할 정도로 많은 죄명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전 남자친구 피고소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생존해 있었다면 어느 네. 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 쯔양 측에서 만약에요. 고소했던 네. 사건들이 모두 인정되었다라는 전제라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폭행 피해를 고백한 후에 이틀 만에 구독자 수가 30만 명 가량 늘어나는 등 누리꾼들의 응원이 쯔양에게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누리꾼들 반응이요. 쯔양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다. 도대체 혼자 어떻게 버티셨냐? 같이 울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힘든 시간 보상 받을 날 온다. 이런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야, 여기서 이 말이 오네요. 피해자가 아니고 생존자다. 네. 네. 뭐 이 얘기로 그냥 다 가늠이 되네요. 네. 자, 이게 또 있어요. 지난해 12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 이거 좀 전해 주시죠. 네, 한 여성이 집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남편의 범죄를 공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에는 남편의 강압에 의해 감금된 채 강제적으로 방송을 했고 노출 의상을 억지로 입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는 내용과 함께 계속되는 협박과 금전 요구가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혀 아무도 모르고 계시다가 이 유서를 가족들이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해 여성의 부모님 입장에서도요. 딸이 좀 결혼한 이후로부터 약간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이 사위는 이 육군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한 뒤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집에 놀러 가겠다라고만 하면 부부가 모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 앞에서 살짝 받고 딸이 부모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전화로 딸이 굉장히 힘든 기색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자신을 심하게 괴롭힌다 이렇게 딸이 얘기를 합니다. 놀란 부모님은 딸을 만나기로 했는데 딸이 오늘 말고 내일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그 다음 날 딸을 만나기로 한 그날 오후에 가보니까 딸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만나기로 해놓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부모 입장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질 텐데, 근데 이제 더한 것은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들한테 들은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사위라는 사람이 심지어 육군 상사 공무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 이 사망한 아내에게 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에 성인물 사이트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자신의 아내의 성관계 영상을 팔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년 전부터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성인 방송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와. 심지어 이 사위라는 사람은요. 자신 때문에 어쩌면 사망했을 수 있는 이 아내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남편이 어떻게 장례식장에 안 옵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의 행적도 좀 이상하죠. 또 결정적으로 유서에 적힌 내용이 있으니까 유족들은 사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위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요. 당시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있던 이 사위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네, 구속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참. 아내에게 소인 방송을 하게 한 광의하면 맞으십니까? 숨진 아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내를 팔아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걸 팔았다? 그리고 성인 방송을 하루에 12시간씩. 아이고, 이게 남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딸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방에 가보니까 실제 딸의 방에 가보니까요. 어떤 이 성행위 도구들이 딸 방에 너부러져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옆방에는 남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체류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남편이 제가 전직 군인 상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거 좀 행적을 봤더니 이미 2021년 7월에 이 SNS 불법 영상물 공유로 강제 전역당한 상태였다고 해요. 참다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김 씨가 아내에게 보냈던 메시지 함께 보시죠. 오늘 저녁 6시까지 안 들어오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틀겠다. 지금 말 안 하면 후회한다. 장인어른 만나러 간다. 이건 뭐 완전 협박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협박이에요. 본인의 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강요하는 게 게다가 저렇게 협박까지 하면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남편한테 이미 정말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가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성관계 영상이나 이 성인 방송 영상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과 뜻을 거스를 경우에 이걸 유포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것도 돈 받고 파는 사람인데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아내는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제3자에게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일 때 이런 짓을 하다가 걸렸어요.
이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강제 전역을 시키고 그걸로 끝내요. 이때 처벌을 했으면 더 이상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왜 이거는 이때 처벌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강제 전역을 당했을 때도 군에서 네.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부인인 줄 몰랐다. 이 군의 입장이고요. 이 민간인을 상대로 이 군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형사처벌하지 않았다라고 군 감찰 수뇌부에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사실상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보다 형량은 똑같아도 실제 선고 형량이 유포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때는 군 감찰에서 불가능하다면 군 경찰이나 군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켜가지고 충분히 수사를 벌였을 것 같고요. 이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면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성폭력, 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때 처벌을 받았으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고통을 지인들에게는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눈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이 피해 여성은요. 나를 감금시킨다, 답답해, 나가고 싶어, 숨막혀, 갇힌 기분이 든다와 같은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요, 살이 찐다고 음식도 못 먹게 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이렇게 피해자가 애원을 했는데도 강제로 그런 성인 방송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감시하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성인 방송물을 찍게 하고 이게 참 자괴감 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 공포감은 오죽했겠습니까?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 검찰은요, 이 김 씨에 대해서 정통마법상의 음란물 유포, 감금, 또 협박 혐의로 이 김 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평소 이 성인 방송에 출연을 강요했다라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면서 불기소 처분했고요.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요, 결심 공판, 이 마지막 공판 때 출석을 해서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라면서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12일 있었던 1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형량 징역 3년에 그쳤습니다. 이게 성인 방송 출연을 강제했다라는 부분이 기소가 안 된 거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7년을 구형한 우리 검찰에 비해서 징역 3년은 구형의 반도 못 미치는 그런 형량이네요. 네, 재판부에서도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김 씨의 범행이 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었다라면서 범행 동기가 나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가해자 김 씨가 타인과의 갈등을 겪는 등 이 가해자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도 양형사유에 참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저도 법조인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드는 판결입니다. 이에 지난 17일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요. 어떻게 될까 예상을 좀 하자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사실은 1심의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1심에서 재판부가 했던 징역 3년형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고인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 방송을 한 거냐? 법도 나라도 내 편이 아니다. 멀쩡한 딸이 성인 방송을 찍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 라며 울분을 토했고요.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옷을 찢은 것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짓을 해서 그 극단적인 행위에 이르게 했으면 살인죄 아닙니까? 나는 그게 법 적용도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누리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3년이 엄벌이냐, 기가 찬다. 이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신상 공개해 주세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